서울 성수동의 이른 아침, 빗줄기가 내리치는 거리 한켠에 자리 잡은 낡은 천막이 보입니다. 천막 안에서는 정동아 할아버지가 무릎에 작은 수건을 올려놓고 구두를 닦고 있어요. 75의 주름진 손으로 구두약을 꺼내 천에 살짝 묻히고 그 손길로 낡은 구두를 정성껏게 문지릅니다. 동아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이 느껴지죠. 비록 작은 천막이지만 그 안에서는 세상을 보는 지혜가 숨쉬고 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동아는 가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누군가는 바쁜 발걸음으로 그냥 지나치고 또 다른 이들은 시선조차 주지 않아요. 하지만 동아는 그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묵묵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길 아래 구두들은 마치 새 것처럼 빛나는 걸 보면 평생을 이 일에 헌신해온 세월이 느껴집니다. 할아버지, 이거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급해요. 갑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온 여성의 목소리에 동아는 고개를 듭니다. 강은서가 명품 트렌치 코트 차림으로 서 있네요. 그녀의 하이힐은 빗물에 젖어 있고 얼굴에는 조급함이 가득합니다. 30살의 그녀는 패션 스타트업 글로리어스 대표로 요즘 투자 유치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앉으시죠. 아가씨 동아가 미소를 지으며 앞자리를 권합니다. 빨리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으면 안 돼요. 은서의 말투에는 거만함이 묻어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동아는 말없이 은서의 하이힐을 받아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럽고 차분합니다. 그런데 은서의 전화벨이 울리자 그녀는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김 부장님, 오늘 대한벤처혁신재단 심사위원 명단 확인했습니까? 아직도 확인 못했다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동아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합니다. 은서의 날카로운 말투와 대조적으로 그의 손길은 더욱 부드럽게 구두를 어루만지죠. 이거 얼마예요? 통화를 마친 은서가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5,000원입니다. 동아의 목소리는 잔잔합니다. 은서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네며 거스름 돈 필요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천막을 나서죠. 동아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내 아들이 저런 사람과 결혼한다니 참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구먼. 그의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상은 흘러갑니다. 대한벤처혁신재단 본사 앞 은서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온 투자 피칭 면접이 있는 날이죠. 은서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동시에 미세한 긴장감도 감지됩니다. 글로리어스의 미래가 오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김 부장, 프레젠테이션 자료 다시 확인했나요? 은서는 옆에 서 있는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대표님 모두 완벽합니다. 재무제표부터 성장 전략까지 빈틈없이 준비했고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들어가죠. 재단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은서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죠. 은서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려다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 그 얼굴은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반말로 대했던 구두 닦기 할아버지였어요. 정동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바로 자신의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아는 잠시 은서를 바라보더니 공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시죠. 순간 은서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왜 예비 시아버지가 여기에 계신지, 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게다가 남편 될 정준호도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은퇴한 사업가라고만 했을 뿐이었죠. 저희 글로리어스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으로 은서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그를 대했는지 그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발표 중간중간 동아의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은서는 말을 더듬었고 평소라면 완벽하게 외웠을 수치와 전략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질문이 있습니다. 동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귀사의 기업 문화와 직원 만족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은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업 계획이나 수익성에 관한 질문은 예상했지만 기업 문화에 대한 질문은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저희는 최고의 인재를 뽑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성과 중심에. 동아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 대표님? 은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경영학 이론과 리더십에 관한 책의 문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자신의 진심 어린 답변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지원자를 들여보내주세요. 다른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은서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 부장이 달려와 물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님?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내 예비 시아버지셨어. 글로리어스 사무실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서는 유리로 된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었죠. 투자 실패 이후 그녀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획팀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대표님, 지난달 매출 보고서입니다. 은서는 자료를 받아들고 잠시 훑어본 후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뭐죠? 목표치의 6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신제품 론칭이 지연되면서 변명 말고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이러려고 월급 받는 겁니까? 은서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은서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자는 내용이었죠. 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동아를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저녁 고급 한식당에서 은서는 준호와 함께 그의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은서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한 것 같아? 부모님은 이미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은서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정동아와 그의 아내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동아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일어나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동아는 미소로 인사를 받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준호가 즐겁게 회사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은서와 동아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즘도 그 구두 천막에서 일하세요? 준호가 문득 물었어요. 은서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였나요? 동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은퇴자의 소일거리지. 아버지가 대한벤처혁신재단 이사장이시면서도 여전히 구두를 닦으시는 걸 이해 못하겠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해 속삭였어요. 내 아버지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계신 줄 왜 말하지 않았어?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물어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식사 후 동아는 은서에게 잠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식당 정원으로 나갔어요. 투자 심사에서 있었던 일은 유감입니다. 동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왜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저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을 때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법이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의 배우자로서.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에게 열린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치며 정동아의 말을 곱씹었어요.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을 때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법이지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은서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직원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인사팀에 최근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리더십 항목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소통 부재와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주요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회사 조사 결과입니까? 은서가 인사팀장에게 물었어요. 네, 대표님께 보고드리기 조심스러워서 지금까지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동아가 구두를 닦으며 보여준 겸손함과 자신의 오만함이 대비되었죠. 오후 은서는 충동적으로 성수동의 구두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동아는 여전히 그곳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아버님, 은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동아는 고개를 들고 약간 놀란 듯 은서를 바라봤어요. 은서 양, 웬일이요?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은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동아는 구두를 닦던 손을 멈추고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진정한 리더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회사를 이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저 지시만 했던 거죠.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동아는 웃으며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앉으시죠. 구두 닦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구두요? 네, 구두요. 구두를 닦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인내,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봉사하는 마음을요. 은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아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취했어요. 동아는 천천히 구두약을 은서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묻혀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지르는 거예요. 급하게 하면 구두가 상할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준호는 알고 있었나요? 아버님이 이렇게 구두를 닦으신다는 것을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준호는 내가 왜 은퇴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동아 구두를 창업했을 때 처음 시작은 바로 이 작은 천막이었거든요. 원점으로 돌아와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거지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준호도 아버님도. 동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마도 준호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랐던 것 같아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자체로요. 은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준호와의 관계에도 회사 경영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가 말을 이었어요. 급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이 손상되어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빛나는 법이죠.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고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비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한 은서는 비서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마주했습니다. 비서는 급하게 다가와 어제 저녁에 온 이메일을 보여주었어요. 대표님, 큰일입니다. 준비하던 노츠 백화점 납품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서는 눈을 크게 뜨며 이메일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노츠 백화점은 글로리어스의 새로운 라인을 대량으로 납품받기로 계약을 추진 중이었고, 이 계약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죠. 이유가 뭐라고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최근 출시한 샘플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백화점 측에서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은서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신대. 간단한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녁 식사라니. 하지만 동아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좋아, 내가 직접 요리할게. 회사에서는 서둘러 생산팀 미팅을 소집했고 30분 후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은서가 물었습니다. 과거였다면 분노하며 책임을 추궁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어조가 달랐어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생산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가 몇 차례 문제를 보고했었습니다. 생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품질 검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고, 왜 그때 확실히 말하지 않았어요? 은서가 물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비난보다 진정한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해온 디자인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표님께 문제를 보고하는 것을 직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혼났거나 이직했기 때문이죠. 은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회사 분위기가 이런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문득 동아가 구두를 닦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죠. 리더는 지휘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두들 정말 미안합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은서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요리를 잘하지 않았지만 동아에게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준호는 은서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지만 기쁜 표정으로 그녀를 도왔습니다. 정동아가 도착했을 때 은서는 앞치마를 두른 채 그를 맞이했어요. 동아는 은서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은서가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식사 중에 은서는 회사의 위기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츠 백화점과의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어요. 동아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은서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저 결과만 요구했죠. 동아는 은서를 깊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알아차렸다면 이미 절반은 해결한 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는 언제든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서가 진심으로 물었어요. 동아는 준호와 은서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성이 필요해요. 문제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고객과 함께요.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은서는 준호의 지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고마워.
사실 도움이 필요해 은서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은서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동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변화하고 있군요. 좋은 신호입니다. 다음 날 은서는 전체 임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직원들은 또 누가 질책을 받게 될지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은서가 단상에 섰을 때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은서의 말에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한 게 아니라 지휘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물결이 퍼져나갔어요. 누구도 이런 말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츠 백화점 계약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은서는 문득 동아가 구두를 닦으며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겉보다 속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 그녀는 지금까지 회사의 겉모습, 성과, 숫자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였어요. 글로리어스 사무실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의 사과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감돌았어요. 정말로 회사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요. 은서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동안 유리병 너머로만 직원들을 바라보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죠. 김 부장님, 노츠 백화점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은서가 마케팅팀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직접요? 보통은 담당자를 보내는데 김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우리의 개선 계획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은서는 김 부장과 함께 노츠 백화점 구매팀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백화점 측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태도였지만 은서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주의 시간을 더 주시면 완전히 개선된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은서가 약속했고 백화점 측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은서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노츠 백화점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어. 정말? 축하해. 아버지께도 이 소식을 전해드릴게.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많이 변할 수 있었어. 은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변한 건 전부 당신 자신이야.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은서는 창가에 서서 멀리 성수동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그리고 준호와의 관계도 얼마나 겉으로만 유지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서는 다시 동아의 천막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진정한 배움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서가 미소를 지으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아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은서, 양, 이제는 내 제자가 된 셈이군요. 은서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그녀는 동아 옆에 앉아 함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은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야망,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고, 동아는 자신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겸손함을 유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셨는데도요. 동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성공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나? 돈, 명예,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야. 진짜 성공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해. 은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사업의 규모나 매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죠. 준호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동아가 문득 말했어요. 내 아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섬세한 아이야.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기뻐하고 있더구먼.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준호에게 무심했는지, 그의 마음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깨달았어요. 아버님, 약속드릴게요. 준호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구두를 닦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번지르르 해도 내면이 관리되지 않으면 곧 망가지는 법이지요. 그날 밤 은서는 준호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에게 사랑을 표현했고 지금까지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준호는 감동한 표정으로 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속삭였어요. 은서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실된 관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임원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생산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일상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은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공장 관리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은서는 작업장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각 공정을 살펴봤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구두를 닦듯 꼼꼼하게 진심을 담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죠. 오후에 은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메모하며 경청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동시에 창의적인 해결책들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멋진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에 있었다니 은서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준호와 함께 동아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식탁을 채웠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서가 식사 중에 입을 열었어요.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동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지요. 리더는 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이틀 후 은서와 그녀의 팀은 개선된 샘플을 들고 노츠 백화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생산팀 직원들도 함께 했어요.
이번 제품은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재검토하고 개선했습니다. 은서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백화점 바이어는 샘플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졌네요. 이전 샘플과는 완전히 다른 퀄리티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은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백화점을 나서면서 은서는 옆에 있던 생산팀 직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은서는 좋은 소식을 회사에 전했고 모든 직원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직원들과 격식 없이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성공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 혼자였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파티가 끝나고 은서는 동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동아는 웃음을 지었어요. 내 덕분이 아니라 은서 양 자신의 변화 덕분이지요. 이제 이사회에서도 당신의 투자권을 재검토해 볼 만하겠군요. 은서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라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는 법이지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 소식은 곧 업계에 퍼졌고 한 경제지 기자가 은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글로리어스, 내부에서부터 혁신하다였죠. 인터뷰에서 은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되실 분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법, 지시하는 것이 아닌 함께 걷는 법을 말이죠. 한 달 후 대한벤처혁신재단의 회의실, 정동아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앉아 투자심사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안건 중 하나는 글로리어스의 재심사 요청이었어요. 이 회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탈락시킨 곳이 아닙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동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회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더군요. 제가 직접 추천하고 싶은 기업입니다. 다른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동아가 직접 추천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죠. 강은서 대표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문화부터 제품 품질까지 모든 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한 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대표가 회장님의 예비 며느리 아닌가요? 이건 이해 충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 관계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은서가 김 부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자신감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A 사용지 한 장의 메모만 들고 선 은서가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은서의 프레젠테이션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슬라이드나 과장된 수치 대신 그녀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구체적인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질문에 답할 때 김 부장에게 기회를 주며 함께 대화하듯 진행한다는 점이었죠.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성장하는 회사가 아닌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고객이 진심으로 만족하는 제품,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동아는 미소를 지으며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강 대표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은 높은 곳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심사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은서는 재단으로부터 투자 승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축하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은서는 동아의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천막 안에는 동아 할아버지가 여전히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은서는 조용히 들어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동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은서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당신이 스스로 이룬 변화예요. 나는 그저 거울을 비춰준 것뿐이죠. 은서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구두약과 부드러운 광택용 천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한번 닦아드려도 될까요? 동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무릎을 꿇고 동아의 구두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엔 구두만 닦으셨지만 이젠 제 마음까지 닦아주셨어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동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럼 됐지. 이제 당신도 누군가에 닦는 사람이 되게. 준호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당신의 직원들에게도. 준호와 결혼식 날짜를 앞당기고 싶어요. 은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동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구나. 일주일 후 은서와 준호는 가족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아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과 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은서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났어요. 결혼식 이후 글로리어스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은서는 회사 내에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동아의 천막을 찾아가 함께 구두를 닦으며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아는 천막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구두를 닦는 일이란 게 참 묘한 일이지. 때로는 구두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빛나게 하는 일이니까. 은서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동아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사명임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의 가업을 이어가고 싶어요. 은서가 문득 말했습니다. 동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봤어요. 가업이라니? 동아 구두는 이미 오래전에 매각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은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을 닦는 일이요. 제가 받은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그녀는 글로리어스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모든 직원들이 한 달에 하루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동아처럼 소외된 이웃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일도 포함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서와 준호는 첫 아이를 가졌어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고민하던 그들은 동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아버님? 동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어요. 겸손함과 지혜를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면 겸지는 어떨까? 겸손할 겸의 지혜지. 은서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완벽하게 담아낸 이름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동아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 가족이 제대로 완성되었구먼. 은서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요. 천막 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수동의 오래된 구두수선 천막과 첨단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두 세대를 이어주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겸손함의 가치, 진정한 소통의 힘, 그리고 리더십의 참된 의미를 배운 은서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동아는 창밖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구두를 닦는 일이란 게 참 묘한 일이지. 때로는 구두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빛나게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전통은 이제 대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 은서와 준호, 그리고 작은 겸지까지.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닌 마음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화가 가까운 길을 이제는 그들이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은서는 이제 매일 아침 글로리어스 사무실에 도착하면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닦는 하루가 되기를.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은 구두약통이 놓여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기억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은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겸손함을 배우고 진정한 소통을 실천하며 진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달은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은 빗속에서 우연히 들어간 작은 구두 천막이었다는 것을 은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